안녕하세요. 스타일을 담는 남자 스담남 푸드 디렉터 김현학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집에서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반찬 플러스 곁들여서 비빔밥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주인공은 바로 아주 귀여운 꼬막입니다. 꼬막을 가지고 집에서 반찬으로 쓰는 꼬막 무침만 있으면 바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꼬막 비빔밥까지 오늘 요리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꼬막으로 요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요리학에서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비법들만 모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 시중에 나와 있는 꼬막들 보시면 꼬막의 종류가 참 많아요. 참꼬막, 새꼬막, 피꼬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참꼬막 같은 경우에는 그냥 데쳐서 드시기에 아주 좋은 맛있는 꼬막이고 조금 비싸고 수량이 좀 적게 생산이 되고, 우리가 보통 많이 먹는 꼬막이 요 새꼬막, 그 다음에 새꼬막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의 꼬막이 피꼬막이에요. 근데 오늘 집에서 그냥 반찬으로 먹기 좋은 알맹이 크기를 가진 새꼬막을 준비를 했고, 저는 먼저 이 해감을 할 때 고무장갑이나 아니면은 우리 목장갑 같은 거 끼시고, 조개 껍질에 손이 다칠 수 있으니까 조금 바락바락 깨끗이 씻어서 몇 번 헹궈 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조개 먹을 때 뭐가 씹히거나 이물감이 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소금 한 큰술, 그 다음에 요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숟가락 아니면 동전, 요거를 하나를 넣어서 최소 뭐 1시간, 길게는 전날 미리 이렇게 해두시면 좋은데, 쇠 숟가락이랑 동전을 넣는 이유가 소금의 염분이랑 스테인레스가 만나면서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무언가 얘네들이 이물질이다 생각하고 입 안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낸다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손쉽게 빠르게 해감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미리 요거를 다 해감을 해놨고 바로 꼬막을 한번 데쳐 볼게요. 자, 이제 우리 해감된 꼬막을 한번 데쳐 볼 건데요. 물을 조금 자박하게 부으세요. 이렇게 물을 붓고, 그 다음 아까 해감했던 그 조개 물도 그대로 쓰셔도 되니까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요 꼬막도 데치실 때 참꼬막이랑 새꼬막이랑 데치는 방법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 집에서 하실 때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팔팔 끓는 물에 넣지 말고 천천히 열을 올려가면서 데치시는 게 훨씬 탱글탱글한 꼬막을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요게 조금 살짝 끓어오르면 그때 이렇게 저어가면서 한쪽 방향으로 저어야 꼬막 살이 양쪽으로 들러붙지 않고 한쪽에 잘 안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꼬막을 삶을 때는 요리학 비법 뭐다? 한쪽 방향으로 저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꼬막이 뭐 한 대여섯 개 입을 벌리면 어느 정도 다 익은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김이 살짝 올라오죠? 요때 한 방향으로 계속 저어주면서 조금 비린 냄새가 심하다 하시면 맛술을 3큰술, 나는 비린 거 싫어 그러면 듬뿍 넣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요 꼬막은 생겨 먹은 게 기와처럼 생겼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뭐라 불렀냐면 완홍자라 불렀어요. 완홍자. 작은 기와를 가진 오두막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예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맛도 있고, 그 다음 이 감칠맛이라든지 쫄깃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으니까 제철일 때는 꼭 식재료를 한 번씩은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보시면 다른 조개와 다르게 꼬막은 입이 완전히 벌어지면 속 알맹이가 다 말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입이 살짝만 벌어진다 싶으면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이건 깨진 거네. 자, 계속 조금 돌려요.
그래서 왜 어렸을 때 엄마가 이 꼬막 무침 해줬을 때 항상 밑에 조개 껍데기 한 장 남겨놓잖아요. 그 이유가 뭐 막 먹기도 편하고 재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저어서 살을 붙어있는 쪽을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뭉근하게 계속 돌려가면서 꼬막을 데쳐주시는데요. 여기서 입이 벌려진 꼬막이 몇 개 보이면 거의 다 데쳐진 거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보셔가지고 조금 뜨거우니까 아직은 뭐 그렇게 입을 많이 벌린 건 있지는 않아요. 그래도 찬물에 들어가면 쉽게 이런 애들이 열려요. 열리니까 안 익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요거 데친 거를 채로 건져가지고 찬물에 한번 담가줄게요. 자, 그래서 나머지까지 이물질 제거하고 여기서 한 번 더 바락바락 헹궈 주셔도 됩니다. 이거 썩벅썩벅 소리 나죠? 해감을 하고 데쳐도 바닥에 뭔가 썩벅썩벅 소리가 많이 나요. 이거를 찬물에다 넣고 이렇게. 자, 열감을 빨리 빼주면 꼬막 살이 수축하면서 훨씬 더 껍질에서 잘 분리가 되겠죠? 이렇게 씻으면 또 물이 이렇게 뿌옇게 나오죠. 또 내리시고 또 한번 깨끗한 물로 헹궈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조금 식힐게요. 자, 이렇게 잘 데친 꼬막을 가지고 이제 손질을 한번 해볼 건데요. 손질하는 게 어떻게 조개가 입도 안 벌렸는데 손질을 하지? 하실 수 있겠지만 요 뒤에 보면 이렇게 앵무새 부리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에 숟가락, 집에서 내 손에 맞는 숟가락 가지고서 요 뒤를 이렇게 비틀어요. 딸깍.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분리가 되죠. 이렇게 해서 무침용은 껍데기 하나 남겨놓고 비빔밥용은 알맹이 싹 제거해서, 그래서 비빔밥용은 이렇게 살 깨끗이 빼가지고 이렇게 비빔밥용 따로 만들어 놓을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근처에서 마트에서 샀는데 꼬막 사이즈가 굉장히 작잖아요. 욕할 수 있어요. 이거 뭐 발라먹냐고. 그래서 집에서 드실 때 조금 큰 사이즈, 이거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로 구매하셔서 쓰시면 훨씬 먹을 게 있겠다. 티끌모아 태산 계속 갑니다. 자, 숟가락 작은 거. 자, 조개 사이즈에 맞춰서 아까 꼬막보다 숟가락이 너무 컸어요. 이렇게 작은 티스푼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비틀어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싹 끼면 여기 이렇게 껍데기 싹 벗겨지죠. 이 상태로 지금 요 앞쪽에 있는 거는 꼬막 무침용, 그 다음에 살만 발라내는 거는 조금 있다가 비빔밥용. 자,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깠어요. 쥐똥만큼 나왔죠. 엄마들이 우리한테 먹이려고 이거를 하루 종일 깐단 말이에요. 이제 꼬막까지 다 손질했으니까 양념장 만들어 볼 건데요. 양념장에 들어갈 밑 재료들 먼저 대파 다져주시면 돼요. 흰 부분, 초록색 부분은 진액이 많이 나오니까 그 양념이나 할 때는 조금 맛이 탁해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대파 흰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다져주세요. 홍고추 이렇게 큰 거는 다 넣으실 필요는 없고 마찬가지로 씨를 제거해서 쓰셔도 되고 그냥 저처럼 이렇게. 자, 그 다음 청고추 이것도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청양고추. 왜 우리 이렇게 칼질 할 때 다진다고 해놓고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면 식재료가 많이 진이겨지니까 진액이 많이 나와서 맛이 없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크기를 잡아서 썰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여기다가 조금 특별하게 오늘은 달래를 준비했는데요. 달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알싸한 맛도 있어가지고 기분도 좋게 하고 입맛도 돋궈주는 효과가 있고, 달래가 조금 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부추도 괜찮고 자기가 좋아하는 초록색 뭐 마늘 정도 좋고 식감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해주셔도 되고, 오늘은 초록 부분만 쓰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다져가지고 넣을게요. 달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듬뿍 넣어주시면 훨씬 더 좋겠죠. 자, 이제 맛있는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건데, 양념장은 우리가 요거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 무침류에 아주 다양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기본인 마늘 조금 먼저 넣고, 자, 그 다음에 순서는 3, 2, 1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간장 3큰술, 진간장 쓰셔도 되고요. 국간장은 조금 짜니까 양을 좀 줄이셔야 되고, 고춧가루는 2개. 나는 매콤한 거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똑같이 동량으로 셋 맞춰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 맛술, 그 다음 이제 3, 2, 1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씩 들어가면 돼요. 설탕, 깨소금은 우리 1회 떡국 때 보시면 제가 전부 다 갈아서 썼거든요. 절구에 못 갈 때는 어떻게 하시냐, 손에다가 이렇게 얹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가르셔도 돼요. 소리 나죠? 아우 더러워 하실 수 있지만 내가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갈아서 이렇게 짓이겨 주시면 훨씬 더 풍미가 올라와요. 그 다음 간장이 들어가긴 했지만 조금 더 감칠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은 특별하게 요리야 킥! 멸치액젓. 멸치액젓이 너무 비리시다 하시는 분들은 참치액젓. 요것도 한 큰술이나 반 큰술 취향에 따라서 넣어주시고, 아시죠? 한식의 끝, 참기름을 아주 듬뿍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넣어서 섞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렇게 맛있게 양념장이 됐으면 이제는 꼬막 무침 먼저 할 건데요. 양념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얹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게 없어요. 이렇게. 이 양념장은 또 절반 가지고 우리 비빔밥 만들 거니까. 자, 지금 일단은 맞는 양념장 가지고 꼬막 무침 이렇게 다 발라놨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꼬막 무침을 할 때 껍데기의 중요성, 양념이 밑으로 빠지는 걸 방지해 가지고 껍데기에 이렇게 오목하게 찬단 말이에요. 빼드실 때 먹는 재미도 있지만 양념이 온전히 다 배어 있어서 훨씬 더 맛있게 드실 수 있겠다. 요 남은 양념장 가지고 이제 비빔밥을 바로 비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은 양념장에다가 이제 비빔밥 만들어 볼 건데요. 아까 껍데기 다 제거한 꼬막살을 먼저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넣어서 얘를 사사사사삭 버무려요. 자, 여기에 밥, 저는 그냥 간단하게 햇밥, 막 짓이기지 말고 가르듯이 그렇게 해주시는 게 훨씬 맛있게 비비는 요령이에요. 그러면 중간중간 꼬막 살이 씹히면서 이게 네 살인지 내 살인지 모를 정도 탱글탱글하게 쫄깃하게. 자, 요렇게 어느 정도 다 비벼졌죠.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통깨 좀 넣고, 그 다음 참기름. 자, 김가루랑 달래는 위에다가 뿌릴게요. 자, 요거 다 됐으면 꼬막 무침 옆에다가 옮겨 볼게요. 자, 요렇게 비빔밥까지 다 담았어요. 아까 우리 양념장에 달래도 다 들어갔지만 그래도 또 눈으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진 달래를, 초록색이 좀 있으니까 샤샤샤. 그 다음 김가루도, 우리 왜 강박 있으신 분들 줄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다가 요 옆에다가 이렇게 깨를 또 샤시. 자, 깨까지 뿌려주면 오늘 꼬막으로 만든 2가지 요리 완성입니다. 자, 오늘은 작지만 아주 옹골찬 힘을 가진 꼬막을 이용해서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꼬막 무침, 그 다음 꼬막 비빔밥까지 만들어 봤는데요. 환절기 때는 아무래도 면역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이렇게 고단백질 음식을 조금 섭취하시면서 봄을 준비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요리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요리 학 보라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하라고. 자 다 떨어진다.